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운동 생리학을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지도사 과목 중에서도 운동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을 느끼시거나 좀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선에 가서 이제 학습자들에게 운동, 즉 스포츠라고 하는 거를 지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생리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동작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역학적 지식이 뒷받침이 돼야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 생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체력이라든가 운동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도가 높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 특히 이제 스포츠를 지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운동 생리학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실 때에도 굉장히 그 안에 다양한 그 단어들이라든가 용어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외운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파이널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적인 어떤 그 공부라든가 학습은 어느 정도 좀 하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말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리 많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적응력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개념이 확실하게 되면 그 핵심적인 어떤 개념 하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체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그 학습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학습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운동생리학이 개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음, 운동생리학의 이제 개관이라고 해서 운동생리학이 어떤 학문이고, 그 다음에 운동생리학의 정의, 연구 내용, 그 다음에 분야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운동생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잡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골격근, 그리고 신경 조절,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대사, 호흡 순환계가 있죠.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분비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운동이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 생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글자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동 생리학이라 했더니 앞에 운동이 돼 있죠. 운동. 여기에서 말하는 운동,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운동 역학을 한번 공부했었는데, 그때 운동 역학에서의 운동 그러면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인체라든가 어떤 물체가 어떤 외력, 즉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위치가 변하는 현상 같은 거를 이제 주로 그런 관점으로 운동을 바라보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동, 특히 생리학과 이렇게 붙어가지고 말하는 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운동 있죠? 신체 활동과 관련되는 거죠. 우리 몸을 신체라고 하죠. 우리 몸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액티비티하게 우리 몸이 활동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뭔가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게 되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체를 단련한다든지 뭐 몸, 마음을 단련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운동 생리학이기 때문에, 자,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을,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리학적으로 바라본다. 자, 생리학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기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거에 관심이 좀 많은 분야를 생리학이라고 해요. 자, 우리 몸의 기능.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뼈는 이렇게 돼 있고 뭐 근육은 신경은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몸을 갖다 들여다 보게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해부를 한다. 그래서 해부학적 관점을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있죠. 근데 이 생리학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이 과연 이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 요게 관심이 많아요. 즉, 우리 신체가 이렇게 자극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극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자극이라는 거는 이제 신체의 활동,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운동 같은 거겠죠. 뭔가 12주 동안, 내지는 6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 운동을 하죠. 자,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뭔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반응이. 우리 몸이 반응. 우리 이 신체라는 거는 뭔가 항상 뭔가 유지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극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과 관련해서 이 반응이 일정한 시간이라든가 일정하게 적응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적응이 일어납니다. 다시 이렇게 신체가 적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극과 반응과 이런 적응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야가 생리학이 되겠어요. 생리. 즉 우리 몸의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운동을 통해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야가 운동생리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졌죠.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죠. 물론 세포 아래에도 더 작죠. 분자가 있고 또 원자가 있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화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포가 있고, 또 세포가 조금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라고 하죠. 조직. 그래서 이렇게 조직들이 여러 개 있죠. 그 다음에 또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 또 기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조직이나 기관 있죠. 조직이나 기관의 측면에서 과거에는 많이 바라봤던 게 생리학적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이 나고 적응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조직이나 기관의 측면에서 바라보던 때가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뭐 호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어떤 시스템, 기관이 되죠. 기관괴가 되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고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세포 단위에서도 과연 얼마나 어떤 식으로 적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이렇게 생화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미시적인 측면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운동의 어떤 변화, 운동과 관련해서 몸의 기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학문의 분야가 이전보다도 굉장히 조금 더 분석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스포츠 지도사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기관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이 운동과 관련해서 자극과 반응과 거기에 따른 적응,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관심 있는 분야가 운동생리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생리학은 이렇게 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운동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적이면서 규칙적인 어떤 신체 활동을 얘기하고, 자, 그러면 신체 활동, 신체가 활동을 합니다. 자, 신체가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신체가 활동한다는 면은 조금 더 의미가 좀 크게 되죠. 우리 몸이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거는 운동도 포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거 하죠. 움직이는 것 자체도 다 신체 활동이죠. 계단을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 그 자체까지도 운동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신체 활동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와 관련되는데 조금 더 운동, 좀 체계적이면서도 좀 의도적인 어떤 그 신체 활동과 관련된 측면에서 몸의 어떤 기능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게 운동생리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뭐였냐면 이거였죠. 자, 그럼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체력을 길러주게 되죠. 그래서 체력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바로 이쪽 분야예요. 물론 다른 분야도 관심이 많지만 특히나 이쪽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예전 뭐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도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체력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생리학도 처음에 볼 때, 그래,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의 변화, 즉
몸의 변화라는 건 즉 체력에 관련된 변화를 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체력을 보게 되는데, 체력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몸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죠. 어떤 능력이냐? 이제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죠.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체력을 얘기할 때 이렇게 방위적인 측면에서 방위 체력이다라고 했죠. 방위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걸 막는다라는 얘기죠. 막는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여기 자극이 있으면은 이 자극에 대해서 몸을 갖다가 위험적인 요소로부터 막는 걸 얘기하죠. 주로 물리화학적 스트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생물학적 뭐 여러 가지 어떤 생리적 심리적 이런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이런 걸 자극을 다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방위 체력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죠.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로부터도 잘 견디는 능력, 이걸 생물학적 스트레스로부터 견뎌내는 능력, 이것도 방위 체력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쪽 체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운동과 관련된 체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운동 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운동 체력과 여기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운동 체력이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방위 체력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어떤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능력도 방위 체력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리화학적, 뭐 물리화학적이니까 이제 밖에 날씨라든가 기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바이러스라든가 기생충, 그 다음에 어떤 생리적인 거, 피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뭐 어떤 불쾌감이라든가 슬픔 이런 거에 잘 견디는 능력을 방위 체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건 이제 요 운동 체력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 체력, 방위 체력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동 체력 같은 경우는 운동과 관련된 체력이에요. 근데 운동이라는 건 목적을 건강에 가져가면은 이거를 건강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체력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학교에 그 이제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100m나 50m 달리기도 하고 뭐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유연성 같은 거 했었죠. 즉 건강에 관련된 체력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강 체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활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능력을 건강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뭐 근력이라든가 뭐 근지구력이라든가 근지구력이라든가 뭐 유연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건강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운동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운동과 관련된 체력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싶어. 속도, 파워가 좋은 거를 우리가 순발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제자리 멀리 뛰기라든가 어떤 그 50m 달리기, 뭐 던지기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운동에 필요한 것들을 체력을 운동 체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발휘할 때 필요한 능력들을 운동 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뭐 순발력, 뭐 민첩성이라든가 뭐 민첩성, 뭐 평형성,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운동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운동생리학은.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듯이 이 방위 체력에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쪽만 보지 마시고 이쪽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운동생리학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구나. 이제 정의나 개념도 알았고 운동생리학은 필요하죠. 운동에 관련돼서 인체의 어떤 그 기능이라든가 생리적인 어떤 변화, 그 원인이 뭘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그러면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면 어떨까?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훈련 방법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운동생리학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마다 이렇게 약간 생리적 반응이 다를 수가 있죠. 사람마다. 이런 어떤 그 반응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건강에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생리학은 그만큼 필요성이 높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만약에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시간을 갖고 사실은 운동생리학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학습자들에게 운동을 지도할 때 체계적인 훈련 방법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마다 이 다를 때의 생리적인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포괄적인 건강하고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지도할 때 생리학적 지식이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지만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생리학적 지식은 스포츠 지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인체가 어떻게 발육 발달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운동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분야들이 많아요. 이 운동생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와 비슷한 인접한 학문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스포츠 의학이라고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대학에 이제 스포츠 의학과도 생겼어요. 여러 대학들이 스포츠 의학도 생겼는데 스포츠 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스포츠와 관련돼서 이제 의학적 측면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과학적인 측면을 포괄해서 여기 있듯이 이제 이런 스포츠 장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스포츠에 관련된 뭐 상해라든가 운동 처치라든가 이런 쪽의 측면을 조금 더 밀접하게 바라보겠다라는 것도 상당히 어찌 보면 이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학문이고 이 의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 사실 생리학도 들어가 있죠. 그만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체계적인 어떤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적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운동에 관련된 뭐 트레이닝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트레이닝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별도의 어떤 영역으로서 이렇게 확립되어 있고 별도의 어떤 다양한 어떤 지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운동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동에 대한 어떤 영향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트레이닝론이 별도의 어떤 이렇게 측면에서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는 분야도 있다.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운동 처방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운동 처방론, 운동 처방학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운동에 관련된 거죠.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뭐 경기력 향상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운동 처방,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운동을 통해서 처방을 해주는 거죠. 의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에게 처방하듯이 운동을 처방하는 이렇게 운동 처방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운동 수행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자라는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포츠와 관련돼서 요즘에 또 이런 것도 많죠. 스포츠 영양학도 이렇게 관련된 분야가 또 있습니다.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해서 인체 내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음식물이 섭취가 돼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죠. 대사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음식물이 영양분이 들어가면 그 영양분이 이제 분해가 됨으로써 다시 또 찌꺼기가 나와서 찌꺼기는 또 다시 배출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 운동 수행을 더 이렇게 증진시켜주는 측면들이 강하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뭐 적절한 어떤 그 식단이라든가 어떤 질, 퀄리티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 하는 스포츠 영양학도 마찬가지로 관련성 있는 분야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운동역학, 예전에는 이제 생체역학이라고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운동역학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죠. 그때도 역시 인체의 어떤 해부 생리학적인 측면이 필요했죠. 필요했기 때문에 다 관련성 있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생리학에 관련된 연구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인체 기능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런 어떤 학문들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생리학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가.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호흡과 관련해서 호흡생리학과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피로, 우리 운동과 관련돼서 피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해서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피로연구소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운동생리학적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생리학에 관련된 어떤 그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얘기하듯이 이제 뭔가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그 특이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분류를 또 하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운동생리학에서는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동생리학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직과 기관 차원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된, 나온 것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골격계라든가, 뭐, 신경계라든가, 그 다음에 호흡계, 호흡계라든가, 순환계, 그 다음에 뭐, 내분비계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운동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개념이 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방위체력도 관심이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기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환경이라고 하는데,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스포츠 운동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너지 대사, 특히 이제 이게 생체 역학이죠. 예전에 이제 역학에서도 굉장히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에너지 대사와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운동생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생리학 개관은 이 정도 마무리하시고, 확실하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만 읽어보시고, 운동생리학이, 자, 운동을 생리학적 관점으로 보는 거다. 자극이 일어났다. 이 자극이 운동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 요거에 관심을 갖는 분야가 운동생리학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쌈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학습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